예,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황장수와 김성진의 메디칼 세상. 네. 예, 우리 뉴스 브리핑에 예. 외부 손님 초청 토론 중에 최장수 프로입니다. 아, 그렇습니까? 예, 좀 있으면 이름을 황장수와 김성진의 장수만세. 좋습니다. 장수만세. 이렇게 바꾸려고. 예, 원장 오늘 나와주셔서 예, 감사합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예. 자, 이제 대선이 예. 뭐 한 열흘 남짓 남았는데 예. 대선이 참 예, 예. 초반부터 김이 빠져가지고 그러네요. 예. 별 재미가 없고 예. 후보들은 열심히 토론해도 예. 토론에서 잘하고 못한 게 표하고는 아무 상관없고 그렇더라고요. 실제로 지지자들은 토론을 못해도 잘해도 관계없이 열렬하게 그냥 지지한다는 겁니다. 그 미국하고 좀 차이 나더라고요. 미국은 옛날에 닉슨하고 케네디 때 케네디가 TV 토론 잘해가지고 좀 당선에 큰 역할을 했잖아요. 우리나라는 좀 약간 틀린 것 같아요. 지난번에 예. 트럼프하고 힐러리하고 세 번 토론했을 때 대부분의 언론들은 힐러리가 뭐 트럼프보다 훨씬 잘했다 이랬지만은 그랬죠. 예. 온라인 여론조사에서는 트럼프가 8대2 뭐 9대1 정도로 잘했다 이랬습니다. 그리고 보도 안 했죠, 우리나라에. 그래서 보도를 안 해서 제가 제일 예. 먼저 이야기를 했지 않습니까? 그랬죠. 예. 왜 온라인에는 저런데 여론이 빅데이터는 그런데 힐러리가 다 잘했다고 이야기하는 미국의 언론들 시각만 한국에 소개하느냐 그렇더라고요.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요. 예. 자, 그런데 한국에 대해서는 기득권층에서 정치를 하던 사람들이 주도해 가고 있어요. 보수가 무너졌을 뿐인데 네. 보수가 무너졌다라는 것도 어쨌든 큰 이 보수 영감이 이번에 무너져 가고 있지 않습니까? 네. 이 부분이 참 여태까지 없었던 새로운 변화기는 한데요. 며칠 전에 있었던 프랑스 그 대선에서 1차 투표에서 의석도 하나 없는 중도 신당을 만들어서 나선 39살짜리 마크롱이 1등하고 네. 그 다음에 거구라고 불리는 국민전선의 마린 르펜, 저 아버지가 옛날에 한번 이 대통령 후보 이 1차 투표에서 2등을 해서 올라간 적이 있습니다. 네. 근데 거기에 이어서 딸이 또 지금 올라갔어요. 네. 자, 이런 부분을 보면 프랑스의 지금 기성 정당들 공화당, 사회당입니다. 네. 공화당은 3등, 그 다음에 극자당이 4등, 네. 사회당은 꼴찌, 네. 6%인가 뭐 8%인가 얘가. 네. 그래 끝나버렸어요. 네. 그래서 60년 동안 이어온 프랑스의 중도 좌우파 정당이 무너져 버렸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39살짜리 의석이 하나도 없는 신생 정당을 찍느냐, 안 그러면 의석이 한 개밖에 없는 하원에 거구 정당을 찍느냐, 이제 이 두 개를 해야 되고 의석이 백수십 석씩 있는 기성 정당들은 다 집에 갚은 겁니다. 그렇죠. 자, 이거는 미국에서 트럼프 당선, 영국에서 브렉시트 이어서 정말 프랑스에서 또 기득권층이 무너지는 이 새로운 계기가 마련됐는데 네. 왜 한국에는 이 기득 정치가 안 무너지고 이렇게 공고할까? 원장님은 그런 생각 한번 안 해봤습니까? 지금 우리나라가 사실은 뭐 옛날에 연산군이나 광해군을 이제 몰아내고 또 뭐 4.19 그러니까 이 혁명의 역사가 이제 유구합니다. 우리나라도 프랑스 못지않게. 근데 프랑스는 원래 뭐 파리 코뮌 뭐 1789 프랑스 혁명을 비롯해서 이제 원래 그 사람들이 굉장히 과격한 사람들이에요. 감옥도요 세계에서 제일 그 열악한 감옥이 프랑스 감옥이거든요. 영화 빠삐용, 스티븐 베킨, 예? 예. 빠삐용이 그 프랑스령 기아나라고 예. 저기 예. 이저 식민지 아닙니까? 캐리브에. 예. 그리고 그 뭐 if you 뭐 want catch me 뭐 그거 있잖아요. 그저. 예, 날 잡으려면 잡아봐. 잡아보라 뭐 그거 예, 고용하는 레오나르도 디카프리오 영화. 예. 그 협박하잖아요. 그때 그 FBI 요원이 그 디카프리오한테 너 말이야 프랑스 감옥에 있을래 미국 갈래? 딱 미국 가잖아요. 불고. 프랑스 감옥은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얼마 전에 그 전도연 씨가 나왔던 예. 영화에 하나 그 보면 한 2, 3년 전에 예. 그 한국 여성이 예. 형편이 어려워가 짐을 좀 운반해 주는 심부름을 프랑스에서 하다가 예. 잡혔는데 예.
그 짐에 마약이 들어있었어요. 그래서 그 여성이 또 카리브해에 그렇죠. 가치 없습니다. 무슨 도미니크인가 하는 뭐 이상한 절에 고도에 갔어요. 절의 고도에 가가 갇혀 있다가 한참 만에 풀려났죠. 그렇죠. 그래서 한국 사람 중에 잡혀갖고 그래서 프랑스는 좀 악질 사범들은 예. 또 외국 사람들은 또 좀 못 사는 나라 사람들은 예. 자기들이 봤을 때 좀 무시하는 나라 사람들은 전부 프랑스 안에서 교도소에 살리는 게 아니라 지금도 잡혔다 하면 바로 그냥 저기 중미에 예. 캐리브해에 있는 절의 고도 섬나라나 예. 이 프랑스령 기아나는 아. 그거는 저기 남미에 무시무시합니다. 그거 정말 적도가 지나가는 예. 벌레하고 그렇죠. 네? 이런 것밖에 없는 그 땅에 주방하는 거예요. 그래서 영화 빠삐용 보면 예. 마지막에 이 뭡니까 더스틴 호프만은 도망을 안 갈라 그러잖아요. 예. 그런데 스티븐 맥킨이 도망가죠. 예, 이 대목 같은 걸 만들어가 던지고는 절벽에서 뛰어내려가 예. 도망을 가잖아요. 예. 그래서 그 뭐 버터플라이인가 주제곡도 나오고 그때 예. 그만큼 프랑스 사람들 이렇게 대화해 보면요, 이게 좀 틀려요. 굉장히 거칠고요. 또 원래 이게 로마 시대 때부터 이게 갈리아 지방이잖아요. 그 시저가 이렇게 갈리아 내전기 쓴 거 보면은 이 프랑스 민족이 굉장히 그 저항성이 강하고 잘 되들기 때문에 그 프랑스 민족 영웅이 하나 있었거든요. 이름 기억 안 나는데 지금도 그 동상이 있어요. 그 정도로 이렇게 프랑스는 세계적으로 유례를 찾을 수 없을 정도로 자유정신, 반항정신에 투철한 민족이기 때문에 근데 그에 못지않게 이제 우리나라도 이렇게 좀 혁명을 자주 일으키는 민족이긴 한데요. 조만간에 또 이렇게 뭐 지금까지는 그만큼 그래도 뒤집을 만큼 나쁘진 않다 생각하고 있지 않을까. 나는 그렇게 좋게 봅니다. 한번 세상을 좋게 보시면요. 뭐 꼭 그런 건 제가 원래 또 성악설을 주장하는데 이제 이번 사건은 좀 좋게 보죠. 또 주로 전 나쁘게 보잖아요. 이제 항상 비관적으로. 저는 세상을 좀 항상 이명과 배우를 이렇게 보면서 뭐 좋은 태도입니다. 저는 우리나라 국민들이 한마디로 기득권층이 만들어 놓은 이 환상에 노예가 되어 있다. 저는 이번 대선에서 누가 되든 무슨 보수 정당의 후보 뭐 가능성이 별로 없지만은 되든 또 뭐 지금 야권의 정당의 후보가 되든 서민들이나 중산층의 삶은 바뀔 거 없고요. 거기에 달려 있는 이념이라는 것은 껍질이라고 봅니다. 맞습니다. 껍질 안에 알맹이는요 둘 다 똑같아요. 오히려 중산층에서 약간 상류층에 있는 분들이 더 위기감을 느끼고 있어요. 예, 항상 그쪽 계층에 취약하거든요. 그래서 그나마 중산층에서 약간 올라가려는 사람들이 항상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도구마에 잘 빠지는 게 우리나라 국민들 대부분이 뭐 보험 사기 나면은 보험사가 손해보지 않느냐. 보험사 절대 손해 안 봅니다. 그 사람들 손해보는 상품은 다 없애버려요. 재벌들이 얼마나 똑똑한데요. 그러니까 재벌들이 잘 살면 우리나라 국민도 잘 산다는 그런 도구마에 빠져가지고요. 전체 근로자의 12%만 재벌 회사에 속해 있는 거예요. 대기업에. 이런 걸 이면을 잘 알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거를 생산해서 열심히 대중들한테 퍼뜨리는 재벌들이 잘 사면 대중이 잘 산다. 자유 그렇습니다. 규제를 완화해서 규제가 없는 세상이 되고 정부는 최소한의 일을 해야 그것이 자본주의 자유시장 경제가 잘 된다고 허구한 대중들을 갖다가 이 병신으로 만드는 한국 경제. 네, 그런 어떤 거기에 또 있는 누구라고 말을 못 하겠습니다. 그런 것들을 퍼뜨리는 예. 이데올로그들이 예. 한마디로 기득권층의 앞잡이 역할을 수행하죠. 그렇죠. 예, 그러면서 그 사람들이 퍼뜨린 내용들을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 경제학이라고는 제대로 공부도 안 한 사람들이 그걸 갖다 맹목적으로 따라갑니다. 그렇죠. 일반 국민들한테 경제학 시험을 한번 쳐보십시오. 솔직히 말하면 10점 맞기도 어려워요. 그런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내용을 맹목적으로 따라가면서 제가 한국에서 좌파가 된 거 아닙니까? 아니, 나만큼 이번 대선 국면에서 안보를 중요시해야 된다. 문재인, 안철수 안보관을 밝혀라. 한 사람이 어디 있어요? 사실을 이야기하는데 왜 좌파라고? 그러다가 또 저만큼 합리적으로 자유한국당은 박근혜 최순실 게이트에 반성을 해라. 그렇죠. 진짜 반성한다면 후보를 안 내는 것도 방법이라고도 했고 또 야당에 나왔으면 이 정경유착이나 부패척결을 당신들이 앞장서서 자성하면서 비판해라. 지금 오늘 그 조사에 의하면요. 왜 안보를 그렇게 강조해도 보수 후보들이 지지율이 안 올라가는가 하는 중요한 원인 중에 국민들 중에 안보가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그것만 강조하는 게 옳다고 생각하는 사람 숫자가 별로 없다는 겁니다. 안보도 중요하지만은 거기에 지금 제일 중요한 거는 그 위에 있는 게 경제다.
이토록 경제가 불평등하고 차별이 심하고 이 금수저 흑수저가 되어 있고 이런 상황에서는 경제 이야기를 하라는 겁니다. 근데 유승민 후보 왜 자꾸 한번 문재인 후보가 유시민이라고 나니까 그제부터 나도 유시자까지 나가. 비슷하네요. 아이고 나쁜 분이에요. 그래서 문재인 후보가 예. 그래갖고 내가 저 옮았어. 예. 그게 나쁘다는 거지. 뭐 문재인 후보가 나쁘다는 게 아닙니다. 예. 또 될만한데 나도 앞으로 좀 해야 되나? 그러고 싶은 생각은 없고. 그건 알아서 하십시오. 얘도 한국 경제는 굉장히 그쪽으로 많이 예. 칭찬을 많이 하더라고요. 그 유승민 후보 같은 경우에는 본인의 독자적인 경제 개혁에 대한 보수로서의 훌륭한 가치가 있는데요. 그걸 전파할 줄은 몰라요. 그래서 이 보수 후보들은 지금 빌빌 싸고 있고 뭐 이제 경제를 바꿀 것처럼 이야기하는 야권의 후보들이 막상 되었을 때 과거에 그 사람들이 집권했을 때는 재벌공화국이었고 그렇죠. 금융자본공화국이었고 예. 이랬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그분들이 대회에서 정말로 경제가 확 바뀌고 우리나라 경제가 기득권에서 벗어나서 뭐 양극화나 이런 게 해소될 수 있는가 또 한번 겪어보시라는 거죠. 그럼 뭐 그런 공약이 없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그러니까 정말 그런 재벌 계획을 한다면은 그런 구체적인 란이 있어야 되는데 있을 때가 없잖아요. 없습니다. 똑같아요. 차라리 옛날에 노무현 정권 때는 지금보다 더 혁신적인 게 많았는데 그냥 뭐 다 삼성공화국이었죠. 공화국이 돼버렸잖아요. 그래서 예. 이런 상태에서 뭐 바뀌어봤자 또 기득권이 지배를 합니다. 다만 이제 주로 판을 돌리는 예? 이 일종의 이 뭐라 그러나 도박판에서 판을 돌리는 게임 딜러? 플레이어가 딜러가 누구냐만 바뀐 거지. 뭐 먹는 판은 기득권의 판으로 간다. 제가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하면 이제 또 한강수는 좌파야. 좌파적인 발언이 아닌데요. 근데 얼마 전에 조지 오원이라고 내가 그 책을 오늘 일부러 서점에 가서 하나 사왔어요. 조지 오원이라고 하는 영국의 학자가 제가 이야기하는 거하고 똑같은 내용을 제목이 기득권층이야. 언제 준 책입니까? 한 2주 전에 나왔어요. 예. 그래서 내가 깜짝 놀라서 영국에도 나처럼 생각하는 사람이 있구나. 그러니까 이게 지금 한국뿐만 아니라 영국도 그런 기득권에 의해서 노동당, 보수당이 왔다리 갔다리 해도 기득권층에 의해서 가고 프랑스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지금 세계의 모든 지성이 고민하는 게 이제 재벌들조차도 고민하는 게 부의 편제성에 대해서 고민을 안 할 수가 없는 게 지금은 원래 이제 20대 80이 이제 지금까지 질렸는데 지금 거의 1대 90 이상까지 돼가고 있거든요. 그들이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들이 다 역사를 알고 지성인들이 많은데 그렇게 부가 편제되면 될수록 뒤집어진다는 거는 너무나 잘 알잖아요. 아니 그러니까 이 전체로 벌어들인 이 소득 중에서 노동자한테 가는 몫이냐 맞냐 안 그러면 이 CEO한테 가는 몫이 맞냐 거기에 투자한 투자자들한테 가는 몫이 맞냐라고 봤을 때 이 투자자와 CEO의 몫은 점점 늘어나고 전체 벌어들인 몫 중에서 노동자들한테 가는 몫은 역사상 최고로 적은 단계에 비율상 그렇죠. 가 있어요. 그러면 이건 뭐는가 하면 내가 생산한 물건을 사줄 사람들이 점점 없어져 간다는 거예요. 무너지는 거죠. 삼성이 한국에서 삼성병원에서 애가 태어나서 삼성병원에서 장례식을 갈 때까지 집도 만들고 뭐 컴퓨터도 만들고 핸드폰도 만들고 뭐 온갖 걸 다 삼성 예를 들자면 그걸 쓰지만은 이제는 그걸 쓸 수 있는 역량을 가진 사람들이 점점 줄어든다는 거죠. 점점 줄어들죠. 네. 폰도 중국 거 사고 컴퓨터도 중국 거 사고 병원도 안 가고 네? 뭐 이런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아무리 지금 독점적으로 많이 벌어들여봤자 이제 내가 생산한 걸 소비해줄 이 소비자들이 없어져 간다 하는 부분에 대한 고민이 없는 거예요. 고민을 하긴 해요. 다보스 파럼이나 이런 데서 세계적인 석학들이 뭐 빌 게이츠도 마찬가지 고민을 하는데 문제는 답이 없는 거예요. 아니 글마들 그런 고민하러 모여가 네. 그 호텔이 말입니다. 비싸죠. 거의 무슨 7성급 호텔에서 네. 한 끼에 뭐 수백 불짜리 그렇죠. 식사를 하면서 저녁에는 또 젊은 네. 애인 데리고 내지는 뭐 또 마누라도 다 바꿔치기 하더만 그까진 모르겠어요. 그렇게 와갖고 모여서 예? 저소득층과 양극화에 대한 고민을 이야기해요. 그게 진지하겠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답이 없는데 문제가 있고 이제 해답을 낸 게 이거는 인간 본성의 문제이기 때문에 철학으로 들어가자는데 철학에서도 해결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이 참 답이 한번 좀 답을 한번 이야기 방안이 있으니까 경제학 다 배웠을 거 아니에요. 농경제할 때도 경제 다 배웠죠. 그러니까 제가 그 네. 답이 뭔가 하면요. 예. 이거는 이 시장 경제에 이런 식으로 맡겨가지고는 답이 없다. 국가의 개입에 의해서 분배를 조정을 해야 되는 것이 유일한 답이고, 또 기업은 점점 적은 투자로 많이 지배해서 많은 걸 갖고 가기 때문에 기업은 고용을 하는 일을 할 리가 없다는 거죠. 당연히 인간 본성이 네, 그렇다면 고용이라는 부분을 국가적으로 세금을 가지고 상당한 부분 커버해 가야 된다. 이런 부분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돼야 돼요. 그런데 지금 우리나라나 전 세계의 문제가 뭔가 하면 사회적 합의가, 예? 가진 자들의 언론, 가진 자들의 연구소, 가진 자들의 입장에 서서 전파하는 나팔수들, 그 앞잡이들, 그리고 정치인 관료, 법조인들까지, 금융자본가들까지 전부가 다 상륙기득권층을 형성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정부가요 제조업에서 일자리를 창출하는 제조업을 많이 만들어내야 될 건데, 트럼프 한번 보세요. 미국에서 제조업을 만들려고 가진 노력을 다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한국은 허구한 날 대통령 되면 부동산만 띄우잖아요. 뭐 제일 빠르니까요. 노무현 때 부동산 공화국이었지 않습니까? 전국토를 투기판으로 만들어가. 그리고 돈 버는 사람 많아요. 그 노무현 뜻이 아니라요. 재벌 뜻을 노무현이 반영을 한 거죠. 그래서 문재인 후보가 이 고민들을 어떻게 할 건가? 이거 앞으로 답을 내야 될 거라고 보고, 이거 답을 못 내면 똑같이 노무현 정권처럼 무너질 수도 있다라는 걸 제가 이야기를 하고 싶어요. 근데 이제 법인세 인상이나 이런 것도 이제 공약에 내긴 냈는데 그것도 참 해결책이 아니고요. 또 국가가 100% 규제한 게 이제 공산주의가 이제 실패한 건 또 증명이 됐는데 이 딜레마인 거예요, 딜레마. 그래서 또 근데 그것도 예, 그 딜레마도 미국이 1930년에 대공황이 왔잖아요. 예, 자, 미국에 대공황이 왔을 때 그 대공황을 극복하기 위해서 미국에서 누구를 갖다가 데리고 왔습니까? 영국의 케인즈를 데리고 와가지고 국가 주도의 일자리, 뉴딜 정책, 뉴딜 정책을 했잖아요. 예, 그래서 미국의 대공황이 벗어나게 되는 중요한, 한마디로 완전 자유방임 시장 경제에서 국가 개입 경제를 갖다가 이렇게 만들어냈잖아요. 2차 세계대전도 상당히 큰 역할을 했죠. 그리고 또 2차 전쟁 세계대전에서 됐어요. 독일이나 이태리 같은, 일본 같은 나라들은 국가 주도형으로 한마디로 패권 국가로 갔지 않습니까? 어차피 독일이나 일본 입장에서는 자기들이 어떤 원자재가 많이 제한되고 하니까 어쩔 수 없는 마지막 선택이었을 수도 있고요. 근데 이게 쉬운 게 아니에요. 답이 정말 국가 규제나 법인세 인상으로 해결될 것 같으면 되는데 이게 또 답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뭔가 좀 우리가 좀 더 연구를 해야 되는데, 인간 본성의 한계가, 이 가진 자들은, 내가 물어봤어요. 이거 제 아는 사람이 돈도 굉장히 많은 대학 교수예요. 근데 이제 개업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물어봤어요. 아니, 당신은 집안에 돈도 많고 또 명예도 종신 보장받았는데 왜 개업하냐니까 다다익선이에요, 다다익선. 근데 그러니까 법인세 같은 경우에도요. 예. 저는 해법이 있습니다. 법인세를 올리면 기업 활동이 위축된다고 올리면 안 된다 그러죠. 예? 그러니까 법인세를 일괄적으로 똑같이 23% 이렇게 할 게 아니라 말입니다. 법인세를 갖다가 벌어들이는 수익률에 따라서 지금 누진적 법인세를 적용해야지요. 그거 좋네요. 아니, 기업이라도 병원이라도 못 버는 사람한테는 법인세를 지금 22%다면 15%, 10%까지 낮춰주고요. 살게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수익률이 없는. 그 다음에 잘 벌어가 막 1년에 8조, 10조씩 내는 사람들은 법인세를 30%, 40% 내게 해야지요. 세계적으로 좀 그렇게 다 하고 있나요? 그렇게 해야죠. 근데 500조를 쌓아놓고 있는 사람한테, 뭐 한국의 30대 기업이 500조 이상 쌓아놓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저것들은 쌓아놓은 게 아니라 투자고 어쩌고 하지만 어쨌거나 네. 그런 사람들한테 한마디로 이자도 못 내는 사람하고 똑같은 법인세를 매기라 하면 잘못된 거 아닙니까? 그러면 왜 똑같은 걸 매기게 하느냐? 이것도 이데올로기예요. 법인세를 다르게 매기게 되면 소수만 집중될 거니까, 그렇게 이 많은 사람들을 다 이 제대로 벌지도 못하는 사람들을 노예로 잡아가 진짜 많이 버는 놈이 빠져나가는데, 실질 실효세율은 15%도 안 돼요. 다 빠져나가죠. 감세 면세가 많아가지고요. 네. 삼성 같은 데도 그렇습니다. 연구소로 다 감세하죠. 그러니까 이런 이데올로기를 하나씩 따지게 되면 답이 있는데, 법인세 인상이 답이 아니다라고 그냥 맹목적으로 이야기를 해버리면,
근데 이게 누진세가 세계적으로 하는 데가 있습니까 지금? 있죠. 어디서 하고 있나요? 예? 어디서 하고 있나요? 아니 저기 유럽에는 이렇게 법인세를 아, 다르게 누진세로. 매기는 데도 있습니다. 근데 왜 우리나라는 그렇게 일률적으로 미국 따라가는 거는 그거네요? 뭐 누진적 법인세 그거 좋습니다. 근데 이제 저도 법인을 만들려고 한번 이렇게 보는데 병원도 말이죠. 종합병원은 다 큰 병원은 다 법인을 만들더라고요. 근데 예. 저 같은 경우에 법인을 만들려니까 굉장히 제한돼 있고 그리고 법이 그러면 지금 개인 병원들은 행태가 뭡니까? 그냥 다 고스란히 40% 플러스 4대 보니까 거의 실효세율이 52%까지 되죠. 다 합치면은. 근데 법인으로 어떻게 한다 해봤자 자기 또 원장의 소유 월급 받으면 거기에 대한 또 소득세를 또 내야 돼요. 소득세 이중으로 내야 되나? 예, 이중으로 내야 돼요. 근데 저는 신기한 게 어떻게 큰 병원이나 재벌들은 어떻게 그걸 잘 빠져나가는지 참 뭔가가 우리가 모르는 전문가들의 도움을 받겠죠. 아니 그게 이런 게 있지 않습니까? 복지법인, 예. 의료복지법인 내지는 뭐 대학, 예. 예? 이 법인. 근데 이제 저 같은 경우도 이제 좀 매출이 좀 늘어나서 어떻게 좀 고민하고 있는데 이 세무사한테 물어보면은 뭐 원장님 그냥 어쩔 수 없습니다. 법인을 하면 또 뭐 돈을 마음대로 쓰지도 못하고 뭐 그게 제게 아니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럼 뭐 근데 하여튼 저보다 훨씬 그 큰 병원은 다 법인을 다 만들어요. 아 요즘 그 세금을 걱정해야 될 정도로 수입이 막 그럼 많지는 않고 뭐 아주 저 세 발의 피인데요. 그냥 뭐 그냥 그건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 워낙 없이 하다가 약간 잘 되니까 고민하고 있는 거죠. 세대도 또 뭐 내야 될 고민도 없고 예, 뭐 원래 자기 빌딩에 하니까. 예. 아니 그것도 또 융자금을 또 많이 그것도 앞으로 또 이자 올라간다 해가지고 지금 걱정이 많습니다. 또 이 항상 아까도 말했지만은 이 정권이 어디 또 저기 벌 때마다 열심히 빨리 비부터 안 갚고 사내 유보금을 또 없어요. 쌓고 있습니까? 예, 유보금 아니 없어요. 사내가 아니고 사외 유보금을. 뭐 그런 것도 없고요. 그러니까 하여튼 이게 이제 우리 같은 약간의 중산층에서 약간 상해에 있는 사람들이 제일 위험한 거예요. 이런 사람들은 방어할 이력이 굉장히 약해요. 예. 하여튼 뭐 좀 아 그리고 예. 이번에 보니까 예. 신해철이가 국민의당 신해철 국민의당 죽은 가수 예. 신해철이가 예. 뭐 거대 얘기하고 무슨 무슨 여는가 뭐 뱀장어 뱀장어 장어 아이 음. 또 이런 게뭔 장어냐. 예, 그래서 예. 그 노래하고 두 개를 갖다가 국민의당 로고송으로 허용해 줬는데 예. 그래서 이제 이 신해철이 예. 그렇게 한 이유 중에 하나가 그 의료 분쟁 조정에 대해서 국민의당이 안철수 후보가 성의를 보여서 아주 많은 성의를 보였죠. 예, 그래서 이제 이 신해철 노래를 원래는 거대에게를 2012년에는 예. 이 문재인 후보가 했대요. 그래. 그 신해철의 거대에게가 좀 장엄하지 않습니까? 고기 앞에가 빠바밤빰 일어나가면서. 예. 근데 그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의사? 이게 이제 이게 이번에도 이제 산부인과 문제가 하나 터졌죠. 독일 산모가 뭐 1시간 반 동안 태아 모니터링을 해가지고 사망해가지고 1심에서 8개월 동안 근무형이 나왔어요. 예. 당연히 법정 구속은 안 됐는데 몇 년 전에 일본에서 후쿠시마 현에서 이런 일이 하나 있었어요. 예. 그래서 그 의사는 2년 동안 실형을 받았는데 예. 일본의 의사 사회가 난리가 났죠. 뭐 데모해가지고 이거 고의가 아니고 의사가 예, 고의가 아니고 그때 과실치사인데 이게 아니 모든 의사치고 일부러 환자를 죽이려고 하는 의사가 누가 있겠어요. 예, 그렇겠죠. 그래서 예. 세계적으로 이렇게 판례가 뭐 벌금이나 이런 거는 모르겠는데 실형을 살게 한 거는 예. 없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번 토요일 이 방송에 나가는데 이제 우리가 월요일 날 녹화했잖아요. 예. 이제 근데 이번 토요일 날 서울역에서 이제 저녁 6시부터 전국 의사들이 모여가지고 예. 이제 항의 집회를 한다고 돼 있어요. 이제 저도 예. 나갈 건데요. 예. 이게 이렇게 되면은 흉부외과나 이런 신경외과나 생명을 다루는 과들은 더더욱 위축될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신해철법을 반대한 이유가 안 그래도 흉부외과나 이런 생명 다루는 과에 전공의들이 어플라이 지원을 안 하는데 지금은 환자가 사망을 하게 되면 자동적으로 개시하게 되어 있어요. 예. 그 요번에도 신해철법에 의한 그 의료분쟁조정위원회에서 이 어떤 심판서라고 합니까? 평가서가 이제 의사한테 불리하게 나가게 된 거예요. 그걸 판사님이 그대로 반영해가지고 이제 8개월의 근무형을 때린 거죠. 그래서 실제 뭐 국민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게 어떤지는 모르겠지만 당장 뭐 의사들 때리면 좋겠지만 이게 점점 위축돼가지고 앞으로 점점 더 산모나 어떤 생명을 다루는 흉부외과 의사들은 위축이 돼가 더 진료를 할 수가 없고 더더욱 아마 지원을 안 할 거예요. 신해철법의 핵심은 예. 의료 분쟁을 갖다가 이제 조정을 할 때 의사들이
동의를 해야 조정 대상이 되는데 자동으로. 예, 예. 근데 이제는 그거하고 관계없이 동의 여부하고 관계없이 자동 조정으로 간다. 그거 아닙니까? 자동으로 가고 어떤 조사에 응하지 않으면 무조건 뭐 1천만 원인가 벌금을 자동으로 가게 돼 있고요. 안 그래도 이게 의료 사고가 일어나면은 요즘 뭐 3억 내지 10억 어마어마합니다. 의료 수가는 형편없는데도. 그래서 난 자꾸만 이렇게 마녀 사냥식으로 했다가는 점점 아마 저 같으면 이제 제가 산부인과 사람은 더 이상 위험한 분만 안 받을 것 같고요. 그 실제로 이번에 그 장중첩증인가 이렇게 대구인가 거기에서 위급한 소아 사건이 일어났을 때 병원에서 전부 다 거부했잖아요. 결국 사망했죠. 어떤 이런 대안을 좀 마련해 놓고 그 쥐를 몰 때도 좀 도망갈 길을 마련해 놓고 가야지. 아니 지금 의사분들을 쥐라고 이야기를 하셨습니까? 지금 쥐입니다, 쥐. 예. 그 고양이는 누굽니까? 고양이는 거대한 국민보험건강공단하고 통합했잖아요, 통합. 예, 내가 통합해야 주요 중에 하나였죠. 그러니까 의사는 개개인의 의사가 그런 거대한 국민건강보험공단하고 상대가 됩니까? 이게 뭐 그래서 저는 이제 이 통합하는 걸 반대했었어요. 이게 작은 기업들이 또 자체적으로 고생하려고 또 이익을 나는 데는 또 흑자가 나고 또 적자한 데는 무너지고요. 그런 게 필요한데 지금 건강보험공단이 세계적으로 엄청난 큰 조직입니다. 그 한 해 운영비가 얼마인지 아세요? 상상을 초월해요. 그리고 뭐 또 지원들을 자르지 못해가지고요. 막 그 남는 인원들을 맨날 편지를 보내요. 아니 그래도 미국에 보면 의료보험 때문에 오바마 케어, 트럼프 케어니 저 난리가 나 있는데 미국의 의료보험 보면 그래도 문제가 많아도 한국의 의료보험이 의사분들한테는 좀 고통스럽더라도 국민들한테는 좀 그러니까 공급자에 대한 최소한의 배려가 있어야 되는데 이제 건정심이라고 아시죠? 그 건강 시민평가위원회 그것도 내가 주고 했죠. 예, 건정심의 구조가 어떻게 됐냐면은 공급자가 3이에요, 3. 또 3대 3대 3, 국가가 3, 그 다음에 또 무슨 이 소비자 3. 그러니까 공급자는 소비자 대표했었어요. 예, 예. 그 상당히 높은 자리인데요, 그게. 예? 그 굉장히 높은 자리예요. 그거 평가할 때 마지막에 결정 안 된 거, 들고 와가 심의회가 줘야 된다, 안 줘야 된다 판단하는 거. 예, 예. 한 12명 되죠, 그게. 예, 그렇죠. 그러니까 그 중에 이제 3분의 1만 공급자인데요. 그 3분의 1도 의사, 치과 의사, 한의사 이렇게 해가지고, 약사 이렇게 해가지고, 이 어떤 진료의 축이 의사가 차지하는 부분이 상당히 많거든요. 근데 12분의 1밖에 안 돼요. 그래서 하다못해 감사원에서 지적을 했어요. 이거는 공급자하고 또 피공급자가 적어도 5대5는 해라 했는데 지금 정부가 말을 안 듣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맨날 지금 수가는 원래 수가의 70%밖에 안 되고요. 여러 가지로 문제가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근데 그러니까 의사분들은 이런 문제가 많으면 어디 한 군데를 몰빵으로 지지를 해봐. 한번 정권이 바뀌면 승부를 한번 거시지. 또 보면 지금까지 전통적으로 나눠갖고 투자를 합시다. 안철수 쪽에 좀 투자하고 요번에 처음 그랬어요. 문재인 쪽에 좀 투자. 요번에 처음 그랬고요. 지금까지는 항상 여당에 몰빵했죠. 그럼 뭐 박근혜 정부한테로 거의 박근혜 정통령한테 뭐 원사이드 러브하게 총력을 기울였지만은 이 정부 들어서 뭐 원격 의료인이 뭐니 해가지고 우리 뭐 그리고 또 DJ 정권 때뭐 의약분업 같은 거 해가지고 우리는 쥐라고 생각해요, 쥐. 그래서 지금 좀 출구 전략을 좀 해가지고 도망갈 길을 좀 마련해가지고 오고 있는데 이런 저수가에서도 지금 겨우겨우 이 시스템이 유지되고 있는 이유가 뭔지 압니까? 비급여예요, 비급여. 비급여에서 약간 이익이 나가지고 겨우겨우 유지하는데 지금 정부에서는 이것도 지금 눈코리에 다 나온 거예요. 이거까지 규제를 해가지고 이거 규제하면 정말 판 깨집니다. 틀림없어요. 그래요? 근데 그 현실을 잘 모르고 이 판을 깨려고 하는 것 같아요. 판 깨면 뭐 피해는 국민들 보는 거죠. 우리나라 시스템이 태양호 공사도 지정했던 좋은 시스템인데 이 판 깨지면 국민들 피해 봅니다. 의사분들이 가진 게 많아갖고 판을 잘 깰 만한 용기가 없거나 총대를 메고 나가서 판 깨자고 할 사람이 별로 없는 건 문제이겠습니다. 아니죠. 2000년대 의약분업 때 정말 우리가 다 파업했잖아요. 목숨 걸고. 아니 근데 이번에 보니까 박근혜 대통령이 말도 안 되는 원격 진료하겠다라는데 대한민국에서 제가 제일 많이 반대했을 거예요. 내가 회장보다 더 많이 반대했을 거예요. 그랬죠. TV 나가서 보건복지부 관료 나하고 토론하자는 이야기까지 했어요. 예? 노무현 때 했던 의료 민영화를
예? 이걸 갖다가 박근혜 정부에서 어떻게 할 수 있냐고 내가 그 이야기를 했습니다. TV에 나가서 나한테 뭐 이길 놈 있으면 한번 설득해봐라고. 근데 의사협회 회장님은 박근혜 대통령이 그 원격 진료한다고 충남에 무슨 뭐 시골에 예? 원격 진료에 뭐 보건소인가 갔을 때 그 옆에 따라가갖고 시다발이 했었잖아요. 그랬죠. 그건 쥐지. 그래서 왜 했냐 이래 물어보니까 좀 뭐 정부에서 그래 하는데 또 되게 거부하느냐 뭐 그래 이야기 그 하더라고요. 몇 달 뒤에 대통령이 뭐 탄핵될 줄도 모르고. 그랬죠. 예. 그래서 하여튼- 의회장 지금 아직도 합니까 그 양반? 아직도 하고 있죠. 그 탄핵을 같이 돼야 되는 거 아닙니까? 탄핵을 한다는 것도 있는데 뭐 워낙 또 원장님이 들고 일어나가 탄핵해버리고 회장하십시오. 제가 좀 힘이 약해요. 그래서 그리고 저기 이게 탄핵을 또 협회장이 여러 번 당해가지고요. 이제 또 이제 좀 잘 협조해가 가야죠. 뭐. 어제도 만났는데 저 협회 제 총회 때 방송을 보시는 분 중에 의사 회장님들 거기 많은데 공개 사과를 하거나 공개 사과를 하지 않으면 같이 탄핵을 시켜가지고 예. 의왕으로 가셔야 돼. 의왕으로. 근데 또 사람이 또 순해요. 그 이제 주문진 회장이 또 저번에 어제 누가 또 만났는데 상을 주는데 그 상 받는 사람이 자꾸만 주문진 회장이라고 그래가지고 저 강원도 주문진 있잖아요. 주문진. 주문진 비슷하게 했는데 그래서 그 실례인데 아무도 그 지적을 안 하더라고. 뭐 그런 말 들은 기억이 나는데 주문진 회장이 원만합니다 사람이. 주문진이라고 하면 저기 저 산팔선에서 조금만 내려오면 주문진이잖아요. 강릉 위에 예. 강릉 위에 속초. 냄새가 많이 나요. 주문진. 예. 그러니까 뭐 완전히 이거는 일부러 그랬네. 그런 것 같아요. 예? 근데, 예, 일부러 모욕한 것 같아요. 일부러 저 옛날에 보면 제 고향 옆에 그 삼천포를 비하하는 발언을 많이 했거든요. 그렇죠. 잘 나가다 삼천포로 빠졌다. 예. 요즘 그런 말하면 이제 큰일 나요. 예. 근데 주문진이라고 했다는 거는 주문진을 예. 니네 맞춰 틀렸다. 저기 변두리 이미 가야 될 입장이다. 이거 아닙니까?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주문진이 요즘은 아주 관광지로 좋은 데인데요. 옛날에는 그 이 어폐물 이렇게 처리한 데가 냄새가 좀 많이 났어요. 그래서 바닷가 경치 좋아갖고 쫓아가서 가보면 네. 예? 예. 냄새가 막 났잖아요. 그래서 이제 강릉 분들이 지금은 아닙니다. 옛날에는 이제 냄새가 나면 너 주문진 갔다 왔네 이렇게 농담을 하고 했는데 근데 이제 어쨌든 의사협회 회장님도 주문진처럼 이 냄새가 진동을 했습니다. 지금은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주문진 분들은 오해하시지 말고 이제 그치고 나는 의사협회 회장을 이야기하는데 예. 주문진 냄새, 혹시 주문진 또 이제 냄새가 나면 주문진 오해하실까 싶어가지고 근데 여하튼 뭐 그 나는 의사도 아닌데 예. 어려움 인형아 내가 뭐 의사한테 밥을 한 끼를 얻어먹었습니까? 예. 그렇게 반대를 하면서 뒤에 삼성이 있다부터 시작을 해가 예? 우리도 많이 반대했어요. 반대했는데 예. 그 회장이 박 대통령이 그거 지금 와서 생각하면 박 대통령이 삼성하고 특별히 친했고 맞죠. 또 삼성병원에서 메르스 파동이 났을 때 그걸 갖다가 봐주라고 다 이야기가 들어갔습니다. 있어가 삼성이란 이름도 빼고 징계도 안 하고 예. 그러면서 마치 뭐 이재용이한테 뭐라는 투 말 한마디 하고 이재용이는 죽을 죄 지었습니다 잘하겠습니다 하고 끝내본 거 아닙니까? 다 드러났죠. 예. 그 짜고 친 고스톱 했잖아요. 예. 그거 다 드러났잖아요. 그리고 그 사이에 그 병원 사람이 몇 명이나 죽어나갔습니까? 말이죠. 많이 죽어나갔잖아요. 예. 그렇게 한 그 삼성에 돈벌이 해주겠다고 뭐 의사야 자기들 돈벌이에 이해관계가 있어서 반대했겠지만은 저는 그런 이해관계가 아니라 지금 원격 진료라는 것이 한국적 현실에서 말이 안 된다. 이거는 의료 민영화로 가기 위한 기계 팔아먹기 위한 그렇죠. 한마디 장난이다. 그리고 소비자에 대한 서비스가 약해진다. 대한민국 같이 의사가 남아 도는 나라에 뭔 놈의 민영하냐. 그럴 필요가 없죠. 이래 했는데도요. 희한하게 박 대통령이 여기 뭔 고연 뭐 머릿속에 쓰였는가. 하나의 업적을 세우기 위한 하나의 그 업적은 개뿔. 내가 봤을 때 자기 생각하기에. 재벌하고 뭐 붙어 먹었으니까 깎았지요. 나는 과감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여기서도 그거 박 대통령이 처음에 그거 갔을 때 왜 갔냐고 의사협회 회장은 뭐 하냐고 한 거 기억 안 납니까? 우리 했죠 그때. 그 딱 지금 한번 보세요. 다 드러났죠. 다 드러났잖아요. 예, 맞습니다. 세상에 먹으려고 뭐 이렇게 국리를 하면요 다 보여요. 그렇죠, 그렇죠. 그래도 내가 의료계 이 시스템을 만드는데 이바지 했는데 그것 좀 안 보이겠습니까? 예, 그렇죠. 그랬는데 그 회장이 아직도 회장을 하고 있다. 이 주문진 회장이 빨리 김성진 원장한테 물려주고요. 사퇴하세요. 전혀 뭐 물려줄 마음이 없죠. 저도 뭐 의사협회장이 좀 구도가요. 그게 좀 이렇게 이 학교 안배가 많아요 그쪽에. 할게요. 예. 그럼 뭐 어디 뭐 서울대 나왔습니까? 서울대 나왔죠. 하여튼 나쁜 짓은 서울대에서 다 해요. 지금 이제 묘하게 복지부 장관도 서울대 나왔고요.
심사평가원장도 서울대 나오고 이번에 또 안철수 대표가 되면 또 그 사람도 서울대 나오고 아유 요즘 이번에 보면 잘나오고 저기 있어가지고 홍준표 지사의 예, 지사 후보의 예. 대지 발전제 그 요흰빈 아닙니까? 의학 용어로 맞아요. 요흰빈이, 예. 아프리카에 있는 요흰버 나무에서 노는 예, 맞습니다. 거기 나무 열매 예, 예, 각성제인데 예, 그 요흰빈 사건도 예. 서울 상대 그렇더라고요. 생들이 모인 예, 하숙집에서 예, 홍준표만 고대했다며요. 그렇죠. 옛날에 서울 상대가 그 영건동에 있었죠. 그래서 가깝죠, 우리 예, 그쪽에 하고. 영건동 근처지. 예, 그러니까. 맞습니다. 그래서 종암동이었다며요. 예, 종암동. 예, 예. 그래서 거기에 전부 서울대생들이 모여서 거기 기껏 생각하는 게 요흰빈. 그렇죠. 참 그런 생각하기가 쉽지 않은데요. 이게 근데 예, 그 여성한테 먹인다는데 예. 암태지 발정제가 아니라 수태지 발정제를 뭐 요인비는 하나밖에 없는데 이게 암컷의 발정제 하는 게 아직 개발이 안 됐어요. 예, 아니 그러니까 예. 예, 그렇죠. 여성용 비아그라가 좀 나오려 하는데요. 그거는 만들어지기는 했잖아요. 근데 아직까지 효과가 별로 없대요. 그러니까 여성은 이 성기의 구조상으로 이 의학적인 문제니까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네, 혈류에 있던 정대에 의한 네. 예? 성감각의 정대로 연결되기가 쉽지 않은데 남성은 혈류의 정가가 곧바로 예? 체형의 변화를 가져와 가지고 참 이게 쉽지가 않네요. 아니 남성은 그게 이제 비아그라 같은 걸 먹는다 해가지고 쾌감이 올라가는 건 아니에요. 그 이제 구조가 단단해지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게 이제 구조로 단단해지면서 쾌감이 올라가는 약이 하나 있긴 있죠. 그 이제 마약의 마약. 그 무슨 히로뽕 이런 거 있죠. 제가 근데 이제 그 수련회 할 때 이제 정신과 같은 데 가면 이제 히로뽕 중독자하고 대화를 하거든요. 이 히로뽕을 맞고 이제 성관계를 하면은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좋대요. 그래서 그게 그거를, 체험제라고 흔히 이야기를 하지 예, 않습니까? 예. 그래서 그거를 잘 개발해가지고 이제 왜냐하면 실제로 많은 여성들 해가지고 이제 성불감증이 꽤 많거든요. 그리고 의학적으로 우리 그걸 개발해야 됩니다. 이 치료제로. 왜냐하면 이게 이제 근데 왜 그걸 개발 안 합니까? 지금- 의사들이 전부 남자들이 대부분이니까 남자들만 즐거운 약을 개발하고 여자들이 즐거워지는 약은 개발을 안 하는 겁니까? 그게 이제 의약품의 개발의 제일 중요한 모티브는 돈입니다, 돈. 알잖아요, 그 경제. 남성은 비아그라를 한 개 2만 원씩 주고 사 먹을 돈이 있는데 여성은 없습니까? 여성들은 그걸 공개적으로 사기가 좀 부끄럽죠. 병원에 가서 나 여성 흥분제 줘요. 이게 그럼 뭐 자판기로 하면 될 거 아닙니까? 박 대통령이 좋아해서 의학 자판기, 약품 자판기 만든다 했잖아요. 자판기로 하기에는 이게 전문의약품이기 때문에 또 어려움이 있죠. 그래서 그러면 이제, 가가지고 영수증 이거 뭐야 이 병원에서 예, 처방전을 떼와가 처방전 옆에 바코드 같은 걸 하나 딱 붙이면 그 바코드에만 딱 갖다 대면 자판기로 팔고. 그것도 이제 우리가 아까 말한 원격으로의 이제 하나의 단계라 이걸 반대했었죠. 자판기. 근데 그거는 진짜 창피스러운 걸 갖다가. 예, 그래서 이제 마케팅 이 모든 제약회사에서는 왜냐하면 약을 하나 만들려면은 그게 한 20년 걸리거든요. 그래서 약 하나 잘못 개발하면 몇십억 달러 손해를 보기 때문에 미리 그 리서치 마케터가 굉장히 연구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남성용 비아그라는 이게 돈이 되겠지만 여성용 흥분제는 조금 시장이 좀 위험하다니까 아주 적극적으로 개발 안 할 수도 있죠. 그럼 여성은 언제까지 마약에 의존해야 됩니까? 마약에 의존하는 여성은 별로 없긴 한데요. 그래서 옛날에 한국에 뭐 여자 탤런트 한 명이 문제가 됐을 때, 예, 히로뽕. 뭐 저하고 성이 비슷한 분, 예. 아주 이미지 좋았죠. 무슨 아시, 예. 예. 근데 그게 빨리 의학적으로 빨리 개발은 되긴 돼야 됩니다. 근데 이게 참 문제가 이 의료도 이게 항상 경제에 종속이 돼가지고 제약회사들이 돈 되는 약만 만들려니까 좀 그렇죠. 그렇습니다. 예. 제약회사들이 여성의 행복을 위한 약도 좀 대성적 차원에서 만들어야 되겠군요. 지금 보세요. 보험회사나 이런 모든 그래도 의사들은 국민의 건강에 대해서 좀 관심이 있는데 이런 재벌이나 이런 의료계나 모든 회사는 제1 목적이 이익 창출이잖아요. 그래서 이익 창출에 도움이 안 되면은 별로 관심이 없어요. 오늘 일부가 처음에는 왜 한국에는 기득권 정치가 무너지지 않느냐에서 끝은 왜 여성용 비아그라는 개발이 안 되느냐로 끝났습니다. 빨리 개발돼야 됩니다. 이야기가 어쩌다가 여기까지 흘러왔는지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아니 이제 여성이 행복해야 인류가 행복해지기 때문에 그 예상외로 많은 여성들이 성불감증에 시달리고 남성들이 여성들이 행복을 느끼게 되면 예. 그럴 수도 있어요. 예? 좋은 지적입니다. 여자들이 다
왜냐하면 지금도 미디어 옛날에 아프리카 같은 나라에서는 여성 할례. 여성 할례를 해버렸어요. 그 음액을 제거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일화가 있습니다. 그 프랑스의 어떤 아프리카에서 온 유학생이 하나 있었는데 굉장히 의사인데 매너가 좋았어요. 그래서 프랑스 백인 여자가 반해가 결혼을 했거든요. 근데 이제 그 아프리카 본국에 가게 됐어요.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그 음액이 제거된 거예요. 그 나라에서는 그게 이제 할례. 할례가 일상화된 거예요. 그만큼 그 어떤 그 남성은 여성의 행복에 대해서 두려움이 있는 거죠. 그건 이해는 되긴데요. 옛날에 모계 사회였잖아요. 모계 사회. 오늘은 그래서 예. 처음에는 저기 이 의학 업계에 예? 한마디로 수익성 정대 때문에 그렇다가 이제는 또 예? 여러 가지 여성의 원인이 있는데 욕망 정대에 대한 남성들의 공포를 또 이야기를 하면서 끝이 나네요. 어쨌든 이 일변가 거기에서도 맨날 여자를 좀 무시하고 그것도 미국에서도 여자의 투표권이 생긴 지 얼마 안 됩니다. 불과 그러면 뭐 히든 피겨스 봤죠. 그거 예. 미국에 그 흑인 또 여성 너무나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이렇게 억압된 거죠. 미국조차도요. 그래서 뭐 저는 뭐 또 여성 여러분들이 저를 또 뭐 위선적으로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우리 어머니도 다 여자잖아요. 잘해야 됩니다. 여자들한테. 네, 잘 가입시다. 예, 행복을 위해서 우리 참 기도합시다. 예, 오늘 저 일부는 정치와 경제를, 정치와 예. 의학계를 뭐 넘나들면서 했습니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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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2부 시작하겠습니다. 예. 그래서 그나마 중산층에서 약간 올라가려는 사람들이 항상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도구마에 잘 빠지는 게 우리나라 국민들 대부분이 뭐 보험 사기 나면은 보험사가 손해보지 않느냐. 보험사 절대 손해 안 봅니다. 그 사람들 손해보는 상품은 다 없애버려요. 재벌들이 얼마나 똑똑한데요. 그러니까 재벌들이 잘 살면 우리나라 국민도 잘 산다는 그런 도구마에 빠져가지고요. 전체 근로자의 12%만 재벌 회사에 속해 있는 거예요. 대기업에. 이런 걸 이면을 잘 알고 있잖아요. 그래서 네. 이제 그런 거를 생산해서 열심히 대중들한테 퍼뜨리는 재벌들이 잘 사면 대중이 잘 산다. 자유 그렇습니다. 규제를 완화해서 규제가 없는 세상이 되고 정부는 최소한의 일을 해야 그것이 자본주의 자유시장 경제가 잘 된다고 허구한 날 대중들을 갖다가 이 병신으로 만드는 한국 경제. 네, 그런 어떤 뭐 거기에 또 있는 누구라고 말을 못 하겠습니다. 그런 것들을 퍼뜨리는 예. 이데올로그들이 예. 한마디로 기득권층의 앞잡이 역할을 수행하죠. 그렇죠. 예, 그러면서 그 사람들이 퍼뜨린 내용들을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 경제학이라고는 제대로 공부도 안 한 사람들이 그걸 갖다 맹목적으로 따라갑니다. 그렇죠. 일반 국민들한테 경제학 시험을 한번 쳐보십시오. 솔직히 말하면 10점 맞기도 어려워요. 그런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내용을 맹목적으로 따라가면서 제가 한국에서 좌파가 된 거 아닙니까? 아니, 나만큼 이번 대선 국면에서 안보를 중요시해야 된다. 문재인, 안철수 안보관을 밝혀라. 한 사람이 어디 있어요? 사실을 이야기하는데 왜 자파라고? 그러다가 또 저만큼 합리적으로 자유한국당은 박근혜 최순실 게이트에 반성을 해라. 그렇죠. 진짜 반성한다면 후보를 안 내는 것도 방법이라고도 했고 또 야당에 나왔으면 이 정경유착이나 부패 척결을 당신들이 앞장서서 자성하면서 비판해라. 지금 오늘 그 조사에 의하면요. 왜 안보를 그렇게 강조해도 보수 후보들이 지지율이 안 올라가는가 하는 중요한 원인 중에 국민들 중에 안보가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그것만 강조하는 게 옳다고 생각하는 사람 숫자가 별로 없다는 겁니다. 안보도 중요하지만은 거기에 지금 제일 중요한 거는 그 위에 있는 게 경제다. 이토록 경제가 불평등하고 차별이 심하고 이 금수저 흑수저가 되어 있고 이런 상황에서는 경제 이야기를 하라는 겁니다. 근데 유승민 후보 왜 자꾸 한번 문재인 후보가 유시민이라고 나니까 그제부터 나도 유시자까지 나가. 비슷하네요. 아이고 나쁜 분이에요. 그래서 문재인 후보가 예. 그래갖고 내가 저 옮았어. 예. 그게 나쁘다는 거지. 뭐 문재인 후보가 나쁘다는 게 아닙니다. 예. 또 될만한데 나도 앞으로 좀 해야 되나? 그러고 샤리버 해. 그렇죠. 가치 없습니다. 별로. 뭐 또 무슨 도미니크인가 하는 뭐 이상한 절에 고도에 갔어요. 절에 고도에 가가 갇혀 있다가 한참 만에 풀려났죠. 그렇죠. 그래서 한국 사람 중에 잡혀갖고 그래서 프랑스는
좀 악질 사범들은 예. 또 외국 사람들은 또 좀 못 사는 나라 사람들은 예. 자기들이 봤을 때 좀 무시하는 나라 사람들은 전부 프랑스 안에서 교도소에 살리는 게 아니라 지금도 잡혔다 하면 바로 그냥 저기 중미에 예. 캐리브해에 있는 절의 고도 섬나라나 예. 이 프랑스령 기아나는 아. 그거는 저기 남미에 무시무시합니다. 그거 정말 적도가 지나가는 예. 벌레하고 그렇죠. 예? 이런 것밖에 없는 그 땅에 추방하는 거예요. 그래서 영화 빠삐용 보면 예. 마지막에 이 뭡니까 더스틴 호프만은 도망을 안 갈라 그러잖아요. 예. 그런데 스티븐 맥킨이 도망가죠. 예, 이 대목 같은 걸 만들어가 던지고는 절벽에서 뛰어내려가 예. 도망을 가잖아요. 예. 그래서 그 뭐 버터플라이인가 주제곡도 나오고 그때 예. 그만큼 프랑스 사람들 이렇게 대화해 보면요, 이게 좀 틀려요. 굉장히 거칠고요. 또 원래 이게 로마 시대 때부터 이게 갈리아 지방이잖아요. 그 시저가 이렇게 갈리아 내전기 쓴 거 보면은 이 프랑스 민족이 굉장히 그 저항성이 강하고 잘 되들기 때문에 그 프랑스 민족 영웅이 하나 있었거든요. 이름 기억 안 나는데 지금도 그 동상이 있어요. 그 정도로 이렇게 프랑스는 세계적으로 유례를 찾을 수 없을 정도로 자유정신, 반항정신에 투철한 민족이기 때문에 근데 그에 못지않게 이제 우리나라도 이렇게 좀 혁명을 자주 일으키는 민족이긴 한데요. 조만간에 또 이렇게 뭐 지금까지는 그만큼 그래도 뒤집을 만큼 나쁘진 않다 생각하고 있지 않을까. 난 그렇게 좋게 봅니다. 한번 세상을 좋게 보시면요. 뭐 꼭 그런 건 제가 원래 또 성악성을 주장하는데 이제 이번 사건은 좀 좋게 보죠. 또 주로 전 나쁘게 보잖아요. 이제 항상 비관적으로. 저는 세상을 좀 항상 이명과 배우를 이렇게 보면서 뭐 좋은 태도입니다. 저는 우리나라 국민들이 한마디로 기득권층이 만들어 놓은 이 환상의 노예가 되어 있다. 저는 이번 대선에서 누가 되든 무슨 보수 정당의 후보 뭐 가능성이 별로 없지만은 되든 또 뭐 지금 야권의 정당의 후보가 되든 서민들이나 중산층의 삶은 바뀔 거 없고요. 거기에 달려 있는 이념이라는 것은 껍질이라고 봅니다. 맞습니다. 껍질 안에 알맹이는요 둘 다 똑같아요. 오히려 중산층에서 약간 상류층에 있는 분들이 더 위기감을 느끼고 있어요. 네, 항상 그쪽 계층에 취약하거든요. 예,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황장수와 김성진의 메디칼 세상. 우리 뉴스 브리핑에 외부 손님 초청 토론 중에 최장수 프로입니다. 아, 그렇습니까? 예, 좀 있으면 이름을 황장수와 김성진의 장수만세. 좋습니다. 장수만세. 이렇게 바꾸려고 합니다. 원장 오늘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자, 이제 대선이 뭐 한 열흘 남짓 남았는데 대선이 참 초반부터 김이 빠져가지고 그러네요. 별 재미가 없고 후보들은 열심히 토론해도 토론에서 잘하고 못한 게 표하고는 아무 상관없고 그렇더라고요. 실제로 지지자들은 토론을 못해도 잘해도 관계없이 열렬하게 그냥 지지한다는 겁니다. 그 미국하고 좀 차이 나더라고요. 미국은 옛날에 닉슨하고 케네디 때 케네디가 TV 토론 잘해가지고 좀 당선에 큰 역할을 했잖아요. 우리나라는 좀 약간 틀린 것 같아요. 지난번에 트럼프하고 힐러리하고 3번 토론했을 때 대부분의 언론들은 힐러리가 뭐 트럼프보다 훨씬 잘했다 이랬지만은 그랬죠. 온라인 여론조사에서는 트럼프가 8대2, 뭐 9대1 정도로 잘했다 이랬습니다. 그리고 보도 안 했죠, 우리나라에. 그래서 보도를 안 해서 제가 제일 먼저 이야기를 했지 않습니까? 그랬죠. 왜 온라인에는 저런데 여론이 빅데이터는 그런데 힐러리가 다 잘했다고 이야기하는 미국의 언론들 시각만 한국에 소개하느냐 그렇더라고요.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요. 자, 그런데 한국에 대해서는 기득권층에서 정치를 하던 사람들이 주도해 가고 있어요. 보수가 무너졌을 뿐인데 보수가 무너졌다라는 것도 어쨌든 큰 이 보수 영남이 이번에 무너져 가고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이 참 여태까지 없었던 새로운 변화기는 한데요. 며칠 전에 있었던 프랑스
그 대선에서 1차 투표에서 의석도 하나 없는 중도 신당을 만들어서 나선 39살짜리 마크롱이 1등하고 예. 그 다음에 거구라고 불리는 국민전선의 마린 르펜, 저 아버지가 옛날에 한번 이 대통령 후보 이 1차 투표에서 2등을 해서 올라간 적이 있습니다. 예. 근데 거기에 이어서 딸이 또 지금 올라갔어요. 네. 자, 이런 부분을 보면 프랑스의 지금 기성 정당들 공화당, 사회당입니다. 예. 공화당은 3등, 그 다음에 극자당이 4등, 네. 사회당은 꼴찌, 네. 6%인가 뭐 8%인가 얘가. 네. 그래 끝나버렸어요. 네. 그래서 60년 동안 이어온 프랑스의 중도 좌우파 정당이 무너져 버렸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39살짜리 의석이 하나도 없는 신생 정당을 찍느냐, 안 그러면 의석이 한 개밖에 없는 하원에 거구 정당을 찍느냐, 이제 이 두 개를 해야 되고, 의석이 백수십 석씩 있는 기성 정당들은 다 집에 가쁜 겁니다. 그렇죠. 자, 이거는 미국에서 트럼프 당선, 영국에서 브렉시트 이어서 정말 프랑스에서 또 기득권층이 무너지는 이 새로운 계기가 마련됐는데, 네. 왜 한국에는 이 기득 정치가 안 무너지고 이렇게 공고할까? 원장님은 그런 생각 한번 안 해봤습니까? 지금 우리나라가 사실은 뭐 옛날에 연산군이나 광해군을 이제 몰아내고 또 뭐 4.19 그러니까 이 혁명의 역사가 이제 유구합니다. 우리나라도 프랑스 못지않게. 근데 프랑스는 원래 뭐 파리 코뮌 뭐 1789 프랑스 혁명을 비롯해서 이제 원래 그 사람들이 굉장히 과격한 사람들이에요. 감옥도요 세계에서 제일 그 열악한 감옥이 프랑스 감옥이거든요. 영화 빠삐용, 스티븐 맥킨, 예? 예. 빠삐용이 그 프랑스령 기아나라고 예. 저기 예. 이저 식민지 아닙니까? 캐리브에. 예. 그리고 그 뭐 if you 뭐 want catch me 뭐 그 있잖아요. 그저. 예, 날 잡으려면 잡아봐. 잡아보라 뭐 그거 예, 고요한 레오나르도 디카프리오 영화. 예. 그 협박하잖아요. 그때 그 FBI 요원이 그 디카프리오한테 너 말이야 프랑스 감옥에 있을래 미국 갈래? 딱 미국 가잖아요. 불고. 프랑스 감옥은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얼마 전에 그 전도연 씨가 나왔던 예. 영화에 하나 그 보면 한 2, 3년 전에 예. 그 한국 여성이 예. 형편이 어려워가 짐을 좀 운반해 주는 심부름을 프랑스에서 하다가 예. 잡혔는데 예. 그 짐에 마약이 들어 있었어요. 음. 그래서 그 여성이 또 캬 생각 없고 뭐 그건 알아서 하십시오. 네. 여기서 한국 경제는 굉장히 그 그쪽으로 많이 예. 칭찬을 많이 하더라고요. 그 유승민 후보 같은 경우에는 본인의 독자적인 경제 개혁에 대한 보수로서의 훌륭한 가치가 있는데요. 예. 그걸 전파할 줄은 몰라요. 예. 그래서 이 보수 후보들은 지금 빌빌 싸고 있고 예. 뭐 이제 경제를 바꿀 것처럼 이야기하는 야권의 후보들이 막상 됐을 때 과거에 그 사람들이 집권했을 때는 재벌공화국이었고 그렇죠. 금융자본공화국이었고 예. 이랬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그분들이 대회에서 정말로 경제가 확 바뀌고 우리나라 경제가 기득권에서 벗어나서 뭐 양극화나 이런 게 해소될 수 있는가 또 한번 겪어보시라는 거죠. 그럼 뭐 그런 겪어봐요. 공약이 없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 정말 그런 재벌 계획을 한다면은 그런 구체적인 란이 있어야 되는데 있을 때가 없잖아요. 없습니다. 그거 똑같아요. 차라리 옛날에 노무현 정권 때는 지금보다 더 혁신적인 게 많았는데 그냥 뭐 다 삼성공화국이었죠. 공화국이 돼버렸잖아요. 예. 그래서 예. 이런 상태에서 뭐 바뀌어봤자 또 기득권이 지배를 합니다. 다만 이제 주로 판을 돌리는 예? 이 일종의 이 뭐라 그러나 도박판에서 판을 돌리는 게임 딜러? 플레이어가 딜러가 누구냐만 바뀐 거지. 뭐 먹는 판은 기득권의 판으로 간다. 제가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하면 이제 또 한강수는 좌파야. 좌파적인 발언이 아닌데요. 근데 얼마 전에 조지 오원이라고 내가 그 책을 오늘 일부러 서점에 가서 하나 사왔어요. 예. 조지 오원이라고 하는 영국의 학자가 제가 이야기하는 거하고 똑같은 내용을 제목이 기득권층이야. 언제 준 책입니까? 왜? 한 2주 전에 나왔어요. 예. 그래서 내가 깜짝 놀랐어. 와, 영국에도 나처럼 생각하는 사람이 있구나. 그러니까 이게 지금 한국뿐만 아니라 영국도 그런 기득권에 의해서 노동당, 보수당이 왔다리 갔다리 해도
기득권층에 의해서 가고 프랑스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지금 세계 모든 지성이 고민하는 게 이제 재벌들조차도 고민하는 게 부의 편제성에 대해서 고민을 안 할 수가 없는 게 지금은 원래 이제 20대 80이 이제 지금까지 질렸는데 지금 거의 1대 90 이상까지 돼가고 있거든요. 그들이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들이 다 역사를 알고 지성인들이 많은데 그렇게 부가 편제되면 될수록 뒤집어진다는 거는 너무나 잘 알잖아요. 아니 그러니까 이 전체로 벌어들인 이 소득 중에서 노동자한테 가는 몫이냐 맞냐 안 그러면 이